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매버지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 내용은 경기도 웨일님이 분석한 내용 기반과 제 생각을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의 트리거에서는 GBTC가 아닌 이더리움에 따른 영향성도 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자 CS에서 나왔던 물량이 6시간 만에 2.2억 불이 특정 거래소로 매도용으로 좀 들어왔고요. 과매도에 따른 가격 맞추기가 차익 거래로 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 주소를 위해서 702도에서 168만 다이가 수합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702도를 매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의 주된 원인은 이제 이쪽의 펀드 쪽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또 보게 되면 6만 1000개의 비트렉스를 통해서 팔았다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 돈은 래핑 이더에 교환을 해서 2일, 3일간 준비 작업을 해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충 한 9만 개 정도였는데 6만 개가 일단 비트렉스로 들어갔고요. 계속 하락이 나와서 이 물량이 다 소진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트렉스로 들어간 시점에 한국은행으로 한국 시간으로 바꾼다고 하면 오전 5시 30분 업비트 이더리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대충 이 정도 시간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보게 되면 업비트 시간대 이더리움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이때 이후로 진짜 떨어졌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영향이 충분히 맞다. W2도 혹은 에이브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이더로 바꾼 뒤 비트파이넥스에서 직접 매도하는 경우가 좀 이번에 아픈 경우를 많이 만들어냈다. 12월 23일에도 비슷하게 물량이 나오고 나서 점진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 대비가 얼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쪽에 있는 이 물량 여기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보게 된다고 하면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버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버그가 일부 있다라는 이야기 주장이 또 나와서 아마도 좀 문제가 계속해서 이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취약점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이더리움에 지속된 셀시우스에 따른 매도 물량도 같이 곁들어지다 보니까 가속도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의 가속도를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ETF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폭스 기자도 아마 요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는 내부 저항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좀 내려갔던 폭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 쪽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도미넌스도 이더리움 쪽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자금이 좀 이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51%가 거의 1%더 올라와서 52%에 가까워지는 그런 물량적 이동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 이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좀 적합성을 보일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제 생각은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 시점에서 이제 어느 시점 대비보다는 요 제가 지금 녹화 찍고 있는 요 가격대에서 아마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또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당장 이걸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들고 간다라고 해도 번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의 평균 가격대가 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이 가격대에서 대부분 거의 최저점 가격대가 거의 130만 원인데 과거에 200만 원대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갔잖아요. 엄청난 위기가 왔다라고 해도 200만 원대 밑으로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대략 이 평균 가격을 400만 원대로 잡는 게 아니고 한 200만 원 한 중반대만 와도 그때부터 중장기적으로 모아 가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더리움 단기 물량도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위태위태 거린다라고 해도 과감하게 잠깐 먹고 잠깐 나올 거라고 하면 요 가격대에서 살짝 깨지는 300만 원 깨지는 그 구간대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 받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렇게 또 많이 안 밀렸죠.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적정 가격대 추이를 계속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애는 그렇게 많이 밀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여전히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마운트코스 물량의 이제 KYC 이메일 계정 확인 이메일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나올지 비트코인 부분으로 받아갈지 이 부분인데 대부분 요게 이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캐시와 비트코인 여전히 위험 노출도가 있다. 근데 이것도 반론을 해줄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ETF의 순유입량이 이 정도만 계속 한 6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까지만 유지만 해줘도 크게 이 물량 다 소화해 줄 수 있을 만한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게 물량 대비를 본다라고 하면 약간 거슬리는 물량이긴 해요. 한 18만 개 되나요? 아마 그럴 건데 요거 좀 거슬리긴 해도 이거 일시적으로 쭉쭉 한 방에 나오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ETF 물량에서 좀 커버만 해주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 다르다 틀렸다라는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비트코인 쿤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요. 17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1월 달에 있는 시점인데 그때마다 이슈 있을 때마다 20%씩 하락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형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정은 2020년과 같다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는 코로나 빔을 모든 자산이 다 쳐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빼놓고는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정도 범주를 넣어줄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약간 물음표는 있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조정은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래서 반감기 전에 약간 흔들기 용에 따른 조정은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채굴 회사들에 따른 또 매도 물량의 압박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가 나중에 커가지고 10년 뒤에 아빠 요즘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아빠 세대 때는 뭐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아빠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나요? 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은 이제 상품이 됐고 이제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이거 없어지는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영역으로 그리고 내가 어느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목표를 정확하게 잘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 본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중에 가장 글로벌한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퍼포먼스도 미치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퍼포먼스에서 가장 높게 나왔던 게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환율에 따른 방어 추이도 어느 정도 되는 자산이기도 하죠. 왜냐? 달러 기반이 가장 주된 거래 빈도를 활성화가 되었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자산군에 다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싫던 좋던 내용을 또 보셔야 됩니다. 1월 달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만약에 2월, 3월 달에 이제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FP도 이제 긴급 은행 이제 유동성 자산 프로그램 해가지고 너 이걸 좀 해줬는데 이게 1년 단기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게 3월 달에 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월에 금리 인상을 정말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이 MMF 잔고 추이에 따른 6조 원 규모에 있는 이 비중이 언제 다시 내려갈 건지 더 쌓일 건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기존의 중동의 싸움이나 뭐 홍해 사태나 뭐 등등 이슈가 매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월가도 2분기 정도 때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따른 변동이 가장 심한 구간 2월에서 3월달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부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쓸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 라는 것이고, 어차피 시간 간의 싸움이고 미국은 어차피 경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내리긴 하더라도 크게 내릴 확률은 매우 좀 적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기대는 하지 마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